팟캐스트 오늘의 주제는 유머 속담입니다. 네, 오늘도 같이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유머가 풍부한 남자 전영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유머가 풍부한 남자를 따라다니는 남자 한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북한은 사실 이렇게 이미지가 딱딱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막 얘기하면서 유머 섞어 쓰고 막 농담하고 이런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그건 편견이죠. 이게 항상 아유. 그 우리는 편견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늘 이럴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죠. 북한도 유머가 있죠. 예. 네. 굉장히 한국식으로 보면 재미가 없지만 북한식으로 보면 나름 재미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게 아마 이제 좀 소통이 잘 안 될 거예요. 그 유머라든가 속담이라든가 이런 건 다 문화적 배경과 코드가 있어야지 이해되는데요. 그래서 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한국을 왔을 때, 아, 내가 이제 남한 사람 다 됐구나라고 하는 첫 신호가 개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각종 유머 프로그램을 보고 웃을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차이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개콘이 끝나기는 했지만 사실 개콘 보면서 저도 저 왜? 뭐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 저도 개콘 드셔서- 세대가 아니라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그럴 겁니다 아마. 아, 근데 네. 뭐냐면 근데 북한의 이 코미디와 이 한국의 코미디가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이제 좀 심형래 개그의 그 슬랩스틱 코미디, 이제 몸 개그 막 이렇게 저기서는 좀 방구 끼는 거 이런 거.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걸 전혀 재미없어하는 그 바보스러운 연기, 코미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게 왜 재미있어?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많이 하죠. 그 말로 하는 건 좀 많아요. 북한에서 뭐 촌극이라든가 재담이라고 하는 장르들이 있는데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탠딩 개그에 강하죠. 그런 말로 하거나 성대묘사 이런 하는 인기 코미디언도 있습니다만은 좀 바보스럽게 흉내내고 이런 건 많지 않아요. 좀 아, 코드가 그거 다릅니다. 혹시 저급하게 보거나 뭐 이런 뭐 그렇죠. 저급하게 보고 저게 왜 재밌어? 이제 이런 그 우리 60년대 보면은 그 남성 그때를 남봉남 보셨나요? 저 60년대 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카트해 주세요. 네, 잘 치시네요. 1960년대 그 배삼룡 그 커플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코미디로 그렇죠. 이제 먹히고 조금 더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장소팔 고춘자라고 하는 이제 만난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또는 이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방식이 북한에 아직도 좀 많은 유머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근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서 맞아요. 네, 그런 유머들이 있죠. 어떤 사회든 간에 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는 유머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북한도 보면 공식적인 거하고 비공식적인 유머가 좀 나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뭐 알고 있는 거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또 아 지금 재밌어하죠.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농도 짙은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빼고요, 그런 것도 교수님. 되게 아니, 그런 거 빼면은 할 게 없어요. 이게 저는 사실. 있어요. 저는 있는데 굉장히 이제 교육적인데 제가 들은 얘기는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교수님께서 건전한 북한의 코미디. 네. 근데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인류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다 유인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왔다는 진화를 쭉 설명을 했었는데 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모님께서도 조상이 다 저기 젠네비냐? 젠네비는 원숭이거든요. 유인원이니까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여야죠 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장군님은 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신. 그 대답을 할 수가 어, 없잖아요. 그렇네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 뭐 잔나비 장군님께서 저 조상이 저 원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인 어떤 걸 피할 수도 없으니까 장군님은 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한국 지금 학생들이 들었을 때는 뭐야 이제 이럴 텐데 북한에서는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다라는 거죠 이게. 또 하나도 있어요. 저 할머니가 어떤 기자가 시골에 가서 할머님 생활을 취재하면서 할머니 사는 게 어떠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뭐 장군님 덕분에 이 밥에 흰 쌀고기를 잘 먹으면서 잘 살고 있다. 그리고 텔레비전도 잘 나오고 모든 게 다 풍족하다 그랬더니까
아니 연세가 꽤 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잘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안 보면 내가 잘 썼는지 어떻게 하냐고. 아, 이 밥에 고기국을 못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고 방송에서 한다는. 이제 신문에서 나오니까 내가 그걸 보고 아는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번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머리에서 한번 헤드를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렇죠. 이게 유심히 생각을 하고 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웃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고 사실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요? 왜냐면 호흡이 길어요 일단. 어, 호흡이 너무 길어. 짧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너 저기 코 밑에 붉은기 날리고 싶니? 뭐 이런 거.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잠깐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왜 코 밑에 붉은기를 달아요? 빨간 거 나오는 거 있죠. 너 코피 나고 싶니? 뭐 이런 표현. 너 한 대 얻어 터지고 싶니? 뭐 이런 네. 건가 봐요. 우리는 안 터지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아. 빵빵빵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문화가 달라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조금 농도 짙은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할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나름 거기서도 재미는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19금 코미디나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언제 나오냐면 좀 힘들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 통제를 하면서 국민들이 어떤 불만들이 쌓이잖아요. 그걸 출구로 풀어주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영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섹스, 스포츠라고 하는 3S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탈출구들을 만들어주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제외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19금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노동을 할 때 힘들잖아요. 생각을 좀 딴 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19금 농담이라든가 이런 구호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어려운 순간을 좀 피하려고 하는 이런 유머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즐길 만한 그러한 상황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게 분단이라는 게 사실 그 남과 북의 분단도 있겠지만 유머의 코드 뭐 이런 분단도 가져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코미디 프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코미디 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재담이라고 해가지고 뭐 끼케야 일요일 날뭐 10분, 20분 요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그럼 유머가 아예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 거기는 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희극 배우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에 가서 이제 직접 생으로 이제 이렇게 재담이나 이런 것들 보여주거든요. 옛말 속담에 자식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오만 공수가 든다고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의 어머니는 그 오만 공수를 자식 욕질하는 데 돌리고 있구만요. 옆집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니 그 개발목 대고 그걸 발이라고 달고 들었니? 야 새끼 보라 안 두깔려 이게 사람 발이나 개발이나 까마고 발이나 보라! 어들면 이렇게 책임적으로 발라가지고 들어올까? 죽겠어 새끼 재간이야 야 재간이야 이것도. 이제 화술 소품이라고 해서요. 화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기술이잖아요. 소품이라는 작은 작품들인데 화술 소품을 전문으로 하는 게 예술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인민군 협주단 안에 있는 화술 소품조라든가 이런 조라든가 뭐 기동예술단 안에 화술 소품조가 있어서 현장이죠. 화성 공연이라고 하는 건설 현장이라든가 모내기 전투 현장이라든가 각종 현장에 가서 짧게 그 상황에 맞게끔 스탠딩 개그를 진행을 하죠. 아, 무슨 동춘 서커스가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서커스보다도 네. 개그맨들이 개그맨들이 지역 줄을 순회 이어서. 공연을 그렇죠. 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반공이 이제 그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을 때는 이제 반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반공을 주제로 해서 지역 다니면서 반공 교육장에서 이렇게 스탠드를 했었던 요즘으로 보면 이제 뭐 지역에서 이제 즉석에서 뭐 버스킹하는 형태로 그렇게 공연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건 뭐 재밌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뒷얘기들이 더 재밌죠. 아,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것도 이제 보면 이제 고난의 인문을 배경으로 했었는데 고난의 인문 시기에 굉장히 이제 먹을 게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가 군대를 갔는데 너무 이제 못 먹어가지고 이제 제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더니 천장이 붙더래요. 왜요? 2층에서 청소를 하느라 청소기를 돌렸는데 그 흡입력 때문에 빨려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아, 못 먹어서?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올라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청소기 돌리고 있냐. 그렇다 그래서 청소기를 돌리면 안 된다. 지금 얘가 지금 붙어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런다. 그래서 청소기를 껐다는 거예요. 네. 네, 탈북자분이 이제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안 터졌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한번 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저도 자꾸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19금이어서 말을 못하겠네요. 아니, 자꾸 19금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목대로 네. 북한의 유머로 봐야 돼요. 이게 북한에서는 음. 이런 걸로 해서 웃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이게 문화적으로 다른 점이 간극이 크니까 이게 코미디 교류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코미디 교류는. 우리도 보면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언어 유머거든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문화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유통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 시대 때는 이제 뭐 이런 뭐 세계화에 따라서 세계적인 유머를 소개하는 코너들이 생겼어요. 가장 이제 북한 잡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천리마라는 잡지가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뭐 최근에 과학 상식이라든가 세계 유머라든가 이런 코너들을 좀 많이 싣고 있어요. 거기 보면 좀 짧지만 몇 줄 안 되지만 세계적인 유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그 2018년도에 그때 공연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레드벨벳인가? 음. 북한에 올라와서 공연을 했는데 이렇게 관중들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뚫어져라 보고 있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그 이제 얘기가 많았죠. 저거는 뭐 교육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사실은 레드벨벳의 공연을 저희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건 레드벨벳을 문화,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레드벨벳이죠. 레드- 뭐. 빨간 맛인가요? 이게 빨간 주단이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주단이라는 말도 벨벳 상당히 맞습니다. 옛날에 썼던 얘기인데 어렵네요. 옷감의 한 종류죠. 네네. 그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깔고 예, 아시는 거 보면 이제 좀 되셨네요. 아 요즘에 그 무슨 싱어게인 뭐 이런 데 아, 나온 노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 양탄자 그런데 레드벨벳이라는 용어도 좀 낯설기도 하고 빨간 맛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네. 빨간 게 색이지 무슨 맛이야? 그러니까 가사도 그렇고 그 제스처도 그렇고 뭐 음도 그렇고 그게 다 낯설었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긴 했습니다. 모든 노래가 주제를 전달해야 되는데 좀 뭘 얘기하는 거야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코드가 좀 있는 것 있고요. 저는 아까 이제 그 천리마에 실렸던 이제 코너에서 유머 이렇게 봤던 것 중에 재밌는 게 요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재미보다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생각이 나는데 문학 시간이었어요. 구술로 시험을 보는데 학생이 이제 답변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시인들 공통점 한 가지만 얘기해도 내가 10점 중에 3점 줄게. 학생이 한참 고민하다가 다 죽었는데요. 아 아니 안 터진다. 너무 제 얘기가 아니고 실렸던 이건 얘기예요. 유머가 아니라 네. 굉장히 철학적인 답을 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3점을 받았다는 게 세계 유머에 실려져 있고. 세계 유머예요, 그게? 네, 그 세계 유머 코너에 실려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병원에서 간호사가 막 뛰어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환자가 급성 충수염, 급성 맹장입니다. 네네. 지금 2시간째 지금 저러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의사가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 조금 더 기다리라 그래. 야, 2시간 동안 기다렸으면 그거 저기 견딜만 한 거야.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유머가- 학생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유머가 좀 통용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북한 유머의 전부가 아니고 이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90% 빙산은 이제
이게 밑에입니다. 네, 수면 그 아래. 밑에 있는 것에 이제 특히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뒷담화 갈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농도 짙은 갈래, 이렇게 두 갈래가 북한의 그 유머의 핵심이다. 근데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치, 당, 국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 뭐 우리도 뭐 저는 욕을 안 해요,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막 욕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뭐 우리 또 농도 짙은 그런 개그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해서 북한에도 그런 게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나온 이제 유머라든가 이런 그 속담은 되게 교육적이에요. 그래서 속담도 보면 사실 이제 속은 속담이라고 할 때 속은 이제 이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새 속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여서 굉장히 생생하고 날 것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북한에서 교양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건전하죠. 뭐 그래서 뭐 사람은 이제 태만으로 병들고 노동으로 강해진다. 이게 속담이에요. 사람의 사업하는 데 있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게으른 것이 제일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역시 네. 교육적이죠. 교육적이죠. 교육적인 건 재미없으면 큰일 났네요. 진짜. 어쨌든 근데 이게 우리한테 없는 게 없는데 북한에만 있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죠? 명언, 해설. 아, 우리도 명언 해설 많이 해줘요. 근데 북한에 얘기하는 명언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하느냐? 아,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명언 해설이 잡지라든가 이런 데 꼭 실립니다. 그래서 보면 조선 문학에는 조선 문학과 관련된 명언 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 예술에 보면 예술과 관련된 명언 해설이 있고 천리마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 최고 지도자의 말에 대한 명언을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애국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는 말을 하셨으면 그 말을 왜 했는지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거죠. 네. 네.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에는 TV에 광고가 없거든요. 광고가 없는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해설. 지도자의 명언 해가지고 글씨 굵기도 달라요. 일단. 그렇죠. 굵기도 다르고 그리고 그 아나운서의 멘트도 굉장히 호소력 짙고 힘이 들어가고 우리 리춘희 선생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의 뭐 굉장히 심오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무거운 듯 가볍고 가벼운 듯 무겁게. 일단 한번 봐야 돼요, 그거는.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걸 왜냐면 가지고서 유머로 만들면은 요단강 건널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유머를 만들면. 아유, 알겠습니다. 이게 유머는 그러니까 문화를 생활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잘 분단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코드들도 사실 분단되어 있고 서로 이해하는 폭이 조금씩 이제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하고요.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